중지고는 6효, 음효로만 이루어진 궤죠. 피라는 글자가 나오면 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하늘을 날고 이제 편하게 하늘을 날면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진의 임하고 공로가 있다 라는 이런 글자들은 대부분 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적들의 공격이 굉장히 심해. 천문유초 같은 동양 별자리를 보면 어떤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거나 어떤 배우자의 어떤 부정한 일이나 또는 본인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지고는 6효. 중지고는 원래 이제 음효로만 이루어진 궤죠. 그런데 이제 6효의 효사를 보면 용이 텅 빈 들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렇다. 자, 하라기수에서 피라는 글자가 나오면 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라는 글자가 나오면. 근데 이제 6효는 효사에서부터 이제 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이 텅 빈 들에서 싸우고 있어요. 용은 원래 하늘을 날고 이제 편하게 하늘을 날면서 이렇게 항용 해야 되는데 그 피가 누렇대요. 땅에 있다 보니까 싸웠어.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상전이 말하기를 용이 텅 빈 들에서 싸우니 그 도가 궁하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용이 싸우고 있어요. 네. 자, 본문 이 효는 무릇 음이 성대하여 재앙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1효부터 계속 음효, 2효, 음효, 3효도 음효, 4효도 음효, 5효도 음효가지고 계속 음효잖아. 했는데 꼭대기에 있는 6효까지도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이 너무 큰 거지. 네, 그래서 너무 음이 성대해서 그것이 재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협자는 혹 장수와 우두머리가 되어서 진에 임하고 공로가 있다. 혹 높은 지위의 거처에서 주제 넘고 지나치는데 꺼림이 없다. 혹은 거처와 형세가 위태로워서 위험과 복에 스스로 방자하다. 하라기수에서 이 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혹 또는 즉, 곧 뭐 이런 글자들이 이제 문장을 한 번씩 끊어주는데 하라기수를 읽으실 때 혹이라는 말에 나오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한번 끊어주는 그냥 역할을 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앞뒤의 문장이 이게 좀 극도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서 혹 장수와 우두머리가 되어서 진에 임하고 공로가 있다. 멋있네요. 자, 진에 임한다 라는 것은 어디에 임명이 된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어디에 임명이 된다. 높은 지위의 거처에서. 자, 하라기수에서 이 나오면 되게 좋은 어떤 수식어가 또 하나 등장을 했어요. 높을 고자. 이 높다라는 말은 이렇게 뭐 융숭하다, 뭐 숭하다, 융숭하다 이런 높다는 글자들도 있어요. 근데 높을 고, 높다라는 이런 글자들은 대부분 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글자들이에요. 그런데 주제 넘고 지나치다. 너무 이게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지네요. 자, 선천에서 이 글귀가 나오면 실제로 이 사람의 성격이 주제 넘고 지나치고 별로 꺼리는 게 없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본문이 대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천에 있는 글귀와 이 글귀가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선천 글귀에서는 이 사람이 삼가고 겸손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운에서 갑자기 이 글귀가 튀어나왔어. 그래서 주제 넘고 지나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천글귀에서 삼가고 겸손한데 대운에서 주제 넘고 지나치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갑자기 성격이 바뀌느냐? 그게 아니라 주제 넘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일을 겪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읽어 나가실 때. 왜냐면 선천에 있는 게 항상 먼저기 때문에 선천과 대운이 서로 이렇게 반대될 때에는 선천에 먼저 주된 의미를 부여하고 대운을 거기에 맞춰서 읽어 나가시면 돼요. 거처와 형세가 위태로워서 위험과 복에 스스로 방자하다. 이게 뭐냐면 지위는 높고 공로도 있고 뭔가 해나가는데 공격을 많이 받는 경우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나는 지위가 높아서 되게 뭔가를 하는데 적들의 공격이 굉장히 심해. 그래서 위태로워졌어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이 말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이 느낌이 어떤지 이제 아시게 될 것이고, 위태롭다 할 때 이 위태할 위자 15번이죠. 위태할 위자는 우리가 이제 동양 천문유초 같은 동양 별자리를 보면 위숙, 각강저방 신민기 두위의 위실배 이렇게 나갈 때 그 위숙을 말해요. 그 위숙을 가리키는데 이 위수라고 하는 동양 별자리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경쟁을 통해 파란만장하게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의미를 이게 함축을 해놓은 거죠, 글자들을. 그래서 이 글자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라고 일일이 번호를 붙여서 저희가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자, 불협자로 가볼게요. 자, 협자에서 뭐 꺼림이 없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불협자는 아마도 꽤나 좀 심한 말들이 등장을 하지 않을까. 불협자는 성품이 많이 흉악하고 사나우며 높은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위를 업신여긴다. 대단함을 좋아하고 공로에 기뻐하며 고치고 변함에 안정은 없다. 심하면 군대의 병사가 되어 어렵고 맵게 세월을 보내며 벼슬아치의 하인이나 하급의 관리로서 쓰디쓰고 매질을 당한다. 굉장히 안 좋네요. 혹은 살아있음을 좋아하다가 잔인하게 상처를 입는다. 혹은 소송을 좋아하다가 그 형벌로 쓰디쓰다. 중직원 6호 불협자에서 그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들을 주시는 게 저 살아있음을 좋아하다가 잔인하게 상처를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뭐냐면 육회를 잘못 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다가 잔인하게 상처를 입는다. 수술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또 뭐냐면 산에서 이렇게 토끼가 뛰어가길래 우와 토끼다 하고 뛰어가서 토끼 잡아라 하고 뛰어가다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발목이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아있음을 좋아하다가 잔인하게 상처를 입는다 이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어떤 상징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장을 현실과 빗대어서 그대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그 일이 거의 일어납니다. 하락기수는 상징적인 것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상징이다 라는 거를 분명히 암시를 해놔요. 문장 자체에다가. 만약에 이 불협자 글귀가 선천 글귀에 나왔을 때에 성품이 많이 흉악하고 사납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셀 것 같고 실제로 매질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이분이 이제 폭력이나 이런 거에 연루가 될 것이다 라는 걸 포함을 합니다. 대단함을 좋아하고 공로에 기뻐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공을 세우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런 어떤 경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고치고 변하고 안정이 없다 했으니까 아마도 이혼하시겠죠? 또는 아마도 별거하시고 헤어지게 되신다. 가정에 안정이 없는 일이 생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의 병사가 된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이게 군인이 되는 것도 되지만 폭력을 휘두르는 곳에 내가 연루가 된다. 이런 것도 되고 또는 내가 만약에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불협자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경찰이 되시거나 그런 쪽의 직업을 또 갖게도 되신다. 이제 그런 거 하는데 맵게 세월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내가 맡은 업무나 이런 게 꽤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을 하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문맥이 되겠습니다. 자, 세운으로 가볼게요. 자, 세운. 자, 연월일의 운에서 보는 세운이죠. 자, 재직자라면 내가 단체에 있거나 회사에 다닌다면 낮추고 물리치는 재앙을 본다. 자, 이 본다라는 이제 볼견자죠. 3번 볼견자가 나오면 저것은 내가 무엇을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남들한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볼견자가 나오면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것도 내가 유튜브를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보여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저 볼견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자. 학습자라면 자, 시험장에서 시끄럽고 격렬하게 싸우게 된다. 비록 비왕의 영광이 있으나 근심하고 해치고 깨지고 잃어버리는 위태로움을 모면하기는 어렵다. 네, 이거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이 있지만 잃어버리는 어떤 위험에 내가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일반적은 재직자, 학습자 또는 일반적인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가 읽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일반적이라면 다투고 투쟁하는 시끄러움이 있어서 깨지고 패하고 위태롭게 망함이 심하다. 스타일드 사이트에다 써놨습니다만 부부와 가족 관계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자,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도 깨지고 패하고 위태롭고 망하는 것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직원 6호에서 어떤 분이 이혼을 하신다 그러면 좋게 이혼은 힘들고 굉장히 심한 어떤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거나 또는 배우자의 어떤 부정한 일이나 또는 본인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크게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원문을 봐볼게요. 거울이 깨지고 비녀가 나뉘고 달은 이지러지고 꽃은 잔인하다. 끔찍하네요. 자, 거울이 깨지고 비녀가 나뉜다 라는 거는 부부가 헤어진다 라는 뜻이고 가족이 이별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니다가 오고 가는 것을 쉬면 일은 비로소 편안해짐이 틀림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함과 유함이 쌍으로 싸워 다치니
그 피가 모름지기 검고 누렇다. 네, 굉장히 안 좋은데. 용과 말에 후회와 인색함이 생기나 극에 달하면 이미 후회는 없다. 이게 뭐냐면 끝까지 가버리면 후회가 있긴 한데 어쩔 것이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어쩔 것이요. 네. 이름은 있으나 실질적인 열매는 없으니 꾀하는 일은 번갈아 더디고 더디다. 소송과 질병과 형벌과 극함이 많고 실시하여 하는 것은 다 마땅하지 못하다. 자, 형벌과 극함이라는 말이 형극이란 말이 등장을 했네요. 자, 하라기수에서 형자, 극자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감옥이나 또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일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글자 자체가 옛날로 치면은 이제 묶여서 관아에 끌려가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글자들이죠. 근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 형극 이런 글자가 나오면 소송과 관련해서 되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피해자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라기수에 나오는 어떤 글자들이나 어떤 일들은 내가 약할 때에는 내가 당하는 쪽이 되고 내가 강할 때에는 내가 강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나 이런 일을 그때 내가 겪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글자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 일을 누군가한테 하는 경우도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